자,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리더이자 한혜연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안전인증보호구에 안전인증 표시의 표시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답을 보시죠. 자, 1번 제조자명, 2번 안전인증번호, 3번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4번 모델명 또는 형식, 5번 규격 또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이 있는데요. 제안 제목 Q입니다. 제안 제목 Q. 제목 Q인데 가로 열고 Q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안 제목 Q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자격을 2가지 작성하시오. 단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지명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근로자위원 먼저 보시죠. 1번 관계수급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번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표하여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번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사용자 위원 1번 관계수급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똑같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자, 2번 안전관리자 1명, 3번 보건관리자 1명. 단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것도 역시나 교재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4번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업장 근로자 1명의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구별해놨기 때문에 이 차이를 구별하셔서 잘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FT도를 작성하시오. 단 램프가 켜지지 않는 것을 정상 사양으로 하고 기본 사상을 SW1 오프, SW2 오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을 보시죠.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제외되었습니다. FT도. 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자주 봤던 문제죠. 자, 보시죠. 자, 1번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번 양중기형 가부화 방지장치. 역시나 3, 4, 5가 나오죠. 3, 4, 5는 제가 묶어서 외우라고 했죠.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가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입니다. 그래서 3, 4, 5번은 묶어서 외우시고 구별해 놓으시면은 3가지의 답안은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그 외적으로 절연용 방어구 및 할선 작업용 기구,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9번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작년 S기업의 근로자는, S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 생각날 수 있겠죠. 자, S기업의 근로자는 100명이 작업하면서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중 사망이 1명, 14급 2명, 휴업 일수가 37일이 발생되었다. 이 기업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도율의 식을 봐야겠네요. 자, 답 보시죠. 자,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식을 대입해 보시죠. 자, 연 근로시간 수. 자, 일단 먼저 100명이라겠죠? 그럼 100이 되는 거고요. 8시간이겠죠? 8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8. 그리고 연 300이 근무라고 했죠? 곱하기 3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는 일단 아래 표를 보셔야 합니다. 아래 표. 참고표를 보시면 사망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사망 1, 2,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쭉 해서 14급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손실일수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보시죠. 일단 사망 1명, 7,500이 되거든요. 7,500 더하기, 여기서 14급 2명이라겠죠. 자, 14급은 51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50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왜? 2명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럼 더하기, 휴업일수 37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37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37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년이 365일이죠. 365분의
300일 근무했으니까는 37 곱하기 365분의 3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1.79 하면서 쭉쭉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둘째 자리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31.79라는 답안이 나온 거고요.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휴업일수, 요약일수, 입원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 그리고 실제 근로일수나 실제 근로일수를 적어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에서 조금 더 변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을 보고 계산 과정을 보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된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를 보기에 골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시죠. 일단은 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 1번. 전기, 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할 것. 2번.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당연하겠죠. 3번.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번.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 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 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번. 전기 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는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손정 등으로 전압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험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보기에서 이제 골라서 푸는 문제였습니다만은 일단 답안의 전체를 저희가 일단 써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의 차이를 충분히 구별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예전에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왔네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가로 안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을 바로 보실게요. 보기를 보시면서 1번.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34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안전보건 책임자 보수 교육 시간은 몇 시간? 6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3번.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반기 6시간 이상이 되는 거고요. 4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즉 판매직이죠.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입니다. 자, 5번.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 판매직을 제외한 겁니다. 매 반기 몇 시간이다? 12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6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8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7번.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자, 8번.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문제에 대한 표를 교재에 지필해 두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작성을 하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이때 해당 표를 외우셔야 돼요. 자,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는요. 손으로 조작하는 거, 복부로 조작하는 거, 무릎으로 조작하는 거 3가지가 있고요. 그 위치는 밑면으로부터 몇 미터? 1.8m 이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부는 밑면으로부터 몇 미터? 0.8m 이상 1.1m 이내가 되는 겁니다. 1.8m 이내, 1.1m 이내. 잘 외우셔야 돼요. 그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 이거는 0.4m 이상 0.6m 이내. 또는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인데, 요 문제에 좀 이 무릎으로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안의 차이는 역시나 교재에 자세하게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상, 이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과 이내.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컷 공부해놓고 이내라고 쓰고 이상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짜 글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문제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1번.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몇 퍼센트? 5%를 초과한 거 중요하죠. 자,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이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혹시 10%를 초과라고 쓰신다면 틀린 답안이 되는 겁니다. 2번은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 3번 역시나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면이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병효된 것. 당연히 그림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역시나 예전에 나왔던 개선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네요. 자,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의 반사율은 20%, 기계 및 벽과 안전표지판의 대비를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공식과 문제풀이를 보시죠. 자, 대비는 배경 반사율 분의 배경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 물체 반사율입니다. 곱하기 100인데 100이 빠졌네요. 여기서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 반사율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작업장의 안전표지판과 작업장 주변 기계,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줘. 배경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이 아닌 작업장 주변 기계, 벽, 크게 생각하면 이게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 80 마이너스 표적 물체, 작업장의 안전표지판, 이게 표적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 75%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단위가 안 써져 있으면 75%라고 꼭 답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75만 쓰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 이 문제 참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죠. 자, 초정밀 작업 몇이죠? 750럭스 이상. 자, 2번 정밀 작업 300럭스 이상. 3번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또 기타 작업 75럭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앞전 강의에 설명해 드렸는데 럭스 이상이라는 부분은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게 L 대문자 꼭 확인하셔가지고 UX X는 소문자. 그렇기 때문에 750럭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되고, 뭐, LX 쓰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상관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답을 외울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수를 만들지 않는 답, 변수. 확실하게 답이라고 만든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변수를 만드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50럭스 이상, LUX 이상 이 부분을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잘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3가지를 작성하시죠. 1번.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번.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제가 몇 번 알려드렸던 암기법 있죠. 그 암기법을 보시면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나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자, 답 보시죠. 자, 1번 윤활유의 상태, 2번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3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4번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5번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6번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그 암기법은 재미난 암기법 있죠. 저희가 만들었는데 윤회, 야, 공, 드 라고 하면 되겠죠. 어는 언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야 공들어, 윤회야 공들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윤회야 공들어. 자, 이것으로 오늘 22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미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